도대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야. 런던의 한 사립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30년을 일해온 유명의사가 병원 동료들 앞에서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딸이 한국인 의사와 결혼한다는 소식에 극구 반대하며 평생 믿어온 영국 의료 시스템만이 최고라고 주장해왔던 그였죠. 하지만 최근 그가 갑자기 영국에서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행을 선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시는 영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극찬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평생 영국 의료만을 최고로 여기던 의사가 불과 3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런던 중심가의 한 사립병원에서 30년간 신경외과 의사로 일해온 스티븐 로버츠입니다. 옥스퍼드 의대를 졸업하고 줄곧 이 병원에서만 일해왔으니 이제는 이 병원이 제 집보다 더 편한 곳이 되었죠. 매일 이른 아침, 늘 같은 시간에 병원으로 향했어요.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불규칙한 수술 일정에 맞춰 생활하다 보니 규칙적인 출퇴근 시간이라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답니다. 특히 신경외과는 응급수술이 잦은 과라 더욱 그랬죠. 영국의 의료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1948년에 설립된 국가보건서비스로 모든 영국 거주자에게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 시스템이에요. 다른 하나는 제가 일하는 것처럼 사립병원 체계죠. 사실 영국에서 사립병원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아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NHS를 이용하죠. 하지만 저는 줄곧 사립병원에서만 일했어요. NHS는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대기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실제로 최근에는 NHS의 대기 시간이 더 길어져서 2022년에는 많은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사립병원을 찾았다고 해요. 제가 일하는 사립병원은 환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거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비용은 높지만 원하는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 제 평온했던 일상에 큰 변화가 찾아온 건 3년 전이었어요. 일요일 아침 식사 시간, 딸 아멜리아가 갑자기 결혼 소식을 전했죠. 처음에는 정말 기뻤습니다. 아멜리아도 저처럼 의사가 되어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상대가 한국의 한 대학병원 신경외과 의사라는 말에 저는 그만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NHS도 신뢰하지 못해 평생 사립병원만 고집해왔는데 하물며 아시아의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특히 신경외과는 뇌와 척추 질환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영국에서는 신경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 기본 의대 졸업 후 8에서 9년의 전문의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만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죠. 제가 딸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은 매일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는 딸에게 영국에서 살 것을 권했고 딸은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죠. 대화는 결국 언쟁으로 번졌고 급기야 딸은 자신의 삶은 자신이 결정하겠다며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딸은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고 저는 영국에서 늘 하던 대로 병원 일을 이어갔죠.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딸은 더 이상 저와 연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내를 통해 가끔 소식을 전해들을 뿐이었죠. 영국의 의료 시스템이 최고라고 믿었던 제가 그때는 몰랐죠. 제 고집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그 고집이 저를 얼마나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게 될지를. 하지만 그때 저는 그저 평소처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뿐이었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항상 힘들었지만 최근 몇 년간은 특히 더 그랬어요. 2022년 한 조사에 따르면 영국의 젊은 의사들 중 39%가 심각한 번아웃을 겪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하루였어요. 저는 오전부터 시작된 연이은 수술로 피로가 쌓여 있었죠. NHS의 긴 대기 시간을 피해 사립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면서 수술 일정은 더욱 빡빡해졌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수술을 마쳤어요. 최근 통계를 보니 영국 의사들의 41%가 추가 근무를 거부한다고 하던데 그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죠. 응급수술이 들어오면 거절할 수가 없는 게 의사의 숙명이니까요. 병원 주차장에서 차에 오르며 한숨을 쉬었어요. 집까지는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라디오에서는 밤 11시 30분을 알리는 뉴스가 흘러나왔고 저는 피로에 젖은 눈을 비비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잠깐이었지만 제 눈이 감겼나 봐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앞차의 브레이크 등이 켜진 것을 늦게 발견했고 강한 충격과 함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앞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목과 허리를 다쳤더군요. 바로 근처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저도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교통사고를 낸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그때서야 실감이 났어요.
영국의 교통사고 보상 제도는 꽤 체계적입니다.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치료비뿐만 아니라 수입 손실까지 보상받을 수 있죠. 하지만 그건 피해자의 이야기고 가해자인 제게는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어요.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를 훌쩍 넘어선 치료비와 보상금. 게다가 제 자신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병원 운영을 위해 받았던 대출금도 아직 남아 있었는데 이제 이 보상금까지 더해지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 상태였어요. 의사로서 가장 중요한 손에 미세한 떨림이 생겼거든요. 신경외과 의사에게 손떨림은 치명적입니다. 더 이상 수술을 집도할 수 없다는 건 제 정체성 자체를 잃는 것과 다름없었죠. 최근 들어 영국의 의사들 중 상당수가 조기 은퇴를 선택하고 있다고 해요. 1998년부터 2020년까지 의사들의 평균 근무 시간도 25% 이상 줄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직 은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한숨만 쉬며 병원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문득 한국에 있는 딸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전화기를 들 용기가 나지 않았답니다. 결국 아내가 먼저 연락을 했더군요. 여보, 이제는 딸에게 연락해보는 게 어떨까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한동안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서서히 저물어가는 런던의 하늘이 그날따라 유난히 무거워 보였어요. 병실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의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오래 병실에 있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해진을 도는 의사들의 발소리를 들으며 이제는 그 발소리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가 평소와는 다른 표정으로 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아멜리아한테 연락했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죠. 3년 만에 듣는 딸 아이의 이름이었으니까요. 알고 보니 아내는 그동안 줄곧 딸과 연락을 해왔더군요. 제가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딸은 즉시 남편과 함께 오겠다고 했답니다. 일주일 후 딸과 사위가 제 병실을 찾았어요. 3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은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사위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그는 제 의무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한국에서의 치료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죠. 장인어른, 한국은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외국인도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 적용을 받으면 치료비가 훨씬 저렴해져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위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죠. 한국의 대형 병원들은 최첨단 재활의학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신경계 질환 환자들을 위한 전문 재활 프로그램이 잘 발달되어 있죠. 물리치료와 작업치료의 이용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딸도 거들었어요. 아빠, 한국은 의료 접근성이 정말 좋아요. 대형 병원들이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첨단 의료 장비도 잘 갖춰져 있어요. 영국에서는 MRI 찍는데도 몇 달씩 기다려야 하지만 한국은 당일 검사가 가능하다고요. 그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제가 얼마나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무지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실제로 한국의 병원 방문 비용은 영국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의료 서비스의 질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아버님의 상태로는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재활치료 시스템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위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전문가로서의 확신이 느껴졌어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대형 병원들은 신경계 질환과 척수 손상, 환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딸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이제는 제가 아빠를 돌볼 차례예요. 한국에서 새로 시작하는 건 어떠세요? 창밖으로 흐린 런던의 하늘이 보였어요.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다른 나라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제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제가 겨우 답했을 때 아내의 눈가에 살며시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딸과 저 사이에서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까요? 이제야 아내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한국행을 결정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평생을 영국에서 살아온 제게 새로운 나라로의 이주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제 결심을 재촉했습니다. 먼저 비자 문제를 알아보았어요. 사위가 알아본 바로는 가족 방문을 위한 F1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였죠. 이 비자로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 모든 게 정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저희 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 모든 절차를 도와드릴 거예요. 영어 통역도 항상 준비되어 있고요. 사위의 말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한국의 대형 병원들은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예약부터 치료 상담까지 모든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제 의사 자격증 문제였죠. 한국에서는 외국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려면 한국 의사 면허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가마다 의료 제도가 다르니 당연한 일이겠지만 제게는 또 하나의 큰 산처럼 느껴졌어요. 아빠, 지금은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나중에 건강이 회복되면 그때 의사 면허 문제를 고민해도 늦지 않아요. 딸의 말이 맞았어요. 지금 제게 필요한 건 의사가 아닌 환자로서의 치료였습니다. 한국의 의료법상 외국 의사의 진료 행위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고 해요. 그동안 영국에서 쌓은 경력과 경험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지만 지금은 제 건강이 우선이었죠. 항공편을 예약하면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했어요. 대한항공에서는 환자를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휠체어 지원은 물론 제 상태를 고려한 좌석 배정까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11시간이라는 긴 비행시간이 걱정되었지만 세심한 지원 서비스 덕분에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서류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여권과 비자는 기본이고 의료 소견서와 치료 계획서 등 추가 서류들도 필요했습니다. 특히 장기 체류를 위한 재정 능력 증명도 준비해야 했죠. 다행히 딸과 사위가 보증인이 되어주어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었어요. 한국 대사관을 찾았을 때는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3년 전 딸이 이곳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때 함께 있어주지 못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제는 그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짐을 싸면서 창밖의 런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30년 동안 일했던 병원, 딸이 자란 집, 그리고 수많은 추억이 담긴 이 도시.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런던의 모습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치료,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삶. 비록 늦었지만 저는 딸의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딸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11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 직원이 휠체어를 준비해 주었고 전동 카트로 입국 심사장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죠. 영국에서 이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상태라 입국 신고서 작성 없이 빠르게 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답니다. 수화물을 찾고 세관 신고를 마치자 사위가 이미 공항에 와 있었어요. 외국인 전용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첫인상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사위가 일하는 병원에 도착하자 국제진료센터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영어 통역사가 동행한 덕분에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초진을 위해 여권과 영국에서 가져온 의료기록을 제출했고 바로 검사와 진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모든 절차가 당일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MRI 예약만 해도 몇 주를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진료부터 각종 검사까지 하루 만에 가능했죠. 게다가 모든 검사 결과를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활치료 프로그램도 곧바로 시작되었어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다양한 치료가 포함된 맞춤형 프로그램이었죠. 치료실에는 최신 재활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고 치료사들은 모두 전문적이고 친절했답니다. 비용 면에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건강보험 가입 전이라 처음에는 비용이 걱정되었는데 영국에서의 치료비와 비교하면 훨씬 저렴했거든요. 6개월 후에는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 그때부터는 비용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의료진들의 태도였어요. 매일 아침 회진 때마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고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변화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죠. 제가 의사 출신이라는 걸 아시고는 전문적인 용어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도 했답니다. 딸은 매일 퇴근 후에 병실에 들렀어요. 이제는 제가 환자의 입장이 되어 보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기계적으로 환자들을 대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죠. 딸은 항상 환자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며 진료하는 모습이더군요.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손떨림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어요. 작업치료사는 제 상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며 격려해 주었죠. 매일 4-5시간씩 진행되는 재활치료는 고될 때도 있었지만 그만큼 효과도 확실했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한국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났어요. 밤늦게라도 응급실에 가면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큰 병원의 전문의 진료도 길어야 일주일 안에 예약이 가능하다는 게 신기했죠. 이제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면서 제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부끄러워졌어요. 최첨단 의료시설과 헌신적인 의료진, 효율적인 시스템까지. 이곳에서의 매일매일이 새로운 깨달음의 연속이었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금방 흘러갔어요. 치료와 재활을 받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환경에도 적응해야 했죠. 다행히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조기 적응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한국의 기초적인 법과 제도, 생활 정보를 배울 수 있었거든요. 재활치료는 예상보다 더 효과적이었어요.
의료진들의 설명으로는 조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시작한 덕분이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2021년 한국 의료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보니 외국인 환자들의 평균 만족도가 89.9점이나 된다고 해요. 제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의료진들의 꼼꼼한 기록과 관리였어요. 매일의 진전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고 그에 따라 치료 계획이 조정되었죠. 물리치료사는 제 손떨림이 시작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를 그래프로 보여주며 설명해 주었는데 눈에 띄는 호전을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언어였죠. 병원에서는 통역이 있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어요. 다행히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강좌를 알게 되어 매주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도 처음에는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배우면서 오히려 즐기게 되었죠. 특히 한국의 식재료가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발효식품들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걸 의사로서도 흥미롭게 관찰했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혼자서 젓가락질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작은 성취였지만 의료진과 가족들 모두 기뻐해 주었죠. 한국에서 한 조사를 찾아보니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 의료진의 세심한 케어에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 이유를 확실히 알 것 같았어요. 재활치료가 진행되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상적인 동작들이 하나둘씩 가능해졌어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의 재활을 지켜봐왔지만 직접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더군요. 딸은 제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매일 기뻐했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아버지와 딸의 정을 다시 찾아가는 중이었죠. 가끔은 병원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놓쳐왔던 딸의 인생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답니다. 차위와도 더 가까워졌어요. 그의 진료를 지켜보면서 한국 의료진들의 실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죠. 이제는 제가 왜 그토록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부끄러울 따름이었죠. 6개월이 지나자 드디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보험 적용을 받으니 치료비 부담도 훨씬 줄어들었죠.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면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점점 더 기대되기 시작했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어요. 의사로서 평생 환자들을 치료해왔지만 정작 환자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OECD 보고서를 보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더군요. 기대 수명이 83.6년으로 OECD 평균인 80.3년을 웃돌고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도 현저히 낮다고 해요. 이제는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이 통계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의 의료 관광 현황이었어요. 2023년에는 60만 명이 넘는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을 찾았다고 하더군요. 이는 전년도에 비해 2.4배나 증가한 수치였죠. 제가 왜 그토록 한국 의료를 불신했는지 그저 부끄러울 따름이었죠. 재활치료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한 거죠. 제 손떨림은 거의 회복되었지만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의료를 바라보고 싶었거든요. 한국의 병원들은 환자 중심의 통합적인 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재활치료만 해도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더 깊이 연구해보고 싶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제 결정을 기뻐했어요. 사위는 제게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자문의 역할을 제안했죠. 실제로 한국의 의료기관에서는 영어권 의료진의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교통사고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더라고요. 이 사고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편견 속에 살았을 테니까요. 한국의 의료 접근성과 효율성 면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이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영국에 있는 동료 의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거든요. 가끔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해요.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를 타고 있던 때를 떠올리면서요. 그때의 경험이 있었기에 이제는 더 나은 의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딸은 제가 한국에 정착하기로 한 걸 알고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3년 전 제가 그토록 반대했던 그녀의 선택이 결국 저를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었네요.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 해요. 비록 직접 수술은 할 수 없지만 제 경험과 지식으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을 테니까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시련처럼 찾아오나 봅니다. 이제 저는 다른 모습으로 병원을 찾아갑니다. 한국 의료법상 외국인 의사가 직접 진료할 수는 없지만 의료 코디네이터로서 외국인 환자들을 도울 수는 있더군요. 외국인 환자들의 진료 예약부터 통역, 상담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 역할이에요. 한국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의료 코디네이터는 의사나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고 해요. 제 30년의 의료 경험이 이렇게 새롭게 빛을 발하게 될 줄은 몰랐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국제 의료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세계 각국의 의료진들이 한국의 의료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이더군요. 제가 영국에서 그토록 우려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편견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국제의료협력 활동이에요. 개발도상국의 의료 기술을 전수하고 재난 지역의 긴급구호대를 파견하는 등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더군요. 딸은 이런 활동에도 자주 참여한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무척 자랑스럽답니다. 은퇴 후의 삶도 걱정할 것 없어요. 한국에서는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에게도 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고 해요. 국민건강보험도 계속 유지할 수 있고요.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영국에서 온 환자가 제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뛰어난 줄 몰랐다고 하더군요. 3년 전 제 모습이 떠올라 웃음이 났답니다. 이제는 매주 한국어 수업도 들으러 다녀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덕분에 조금씩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답니다. 딸과 사위는 첫 아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정착하기로 한 결정이 더욱 특별해지는 순간이죠. 곧 태어날 손주에게 할아버지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용기를 가진다면 인생은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다고요. 영국에서의 삶이 그립지 않냐고요? 물론 가끔은 그립죠. 하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 새로운 고향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병원으로 출근하면서 느끼는 이 설렘이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알려주니까요.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냐고요. 저는 이렇게 답해요. 이제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의사에서 환자가 되어 깨달은 것들, 그리고 환자에서 다시 의료인이 되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시작된 저희 새로운 삶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짧은 대기 시간, 합리적인 의료비, 높은 접근성은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의료의 강점이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떤 계기로 한국을 멀리하게 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사연을 꼭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큰 행복을 놓치게 하는지 이번 사연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에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